만점자 특집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이제 문과로 가야겠다, 이과로 가야겠다는 언제 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 과학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학기 때부터 네. 따로 뭐 어떤 대학교를 이과를 가야지 하는 건 아니었고요. 대학교도 이과로 아, 그러니까 이과인데 네. 대학교는 뭐 화학공학과 뭐 다양한 과들이 있는데 이제 의예과. 의예과요? 그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결정했던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잠깐 쉬어요. 잠깐 쉬어요. 시키야. 뭐라 그냥 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쉬어요. 나무 냄새가 되게 피톤치드 좀 너무 말해요. 좋다. 피톤치드. 아니 근데 의대에 진학한 뭐 또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한번 백혈병으로 아파본 적이 있다 보니까 진짜? 그 경험을 살려서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된 것도 있어요. 언제 아팠어요? 저 중학교 때 3년 동안 아 진짜. 야, 근데도 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 3년이라는 시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많이 힘들었죠. 그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부작용이 심해서. 그 초등학교 6학년 11월 말쯤 계단을 올라가고 나면 뭔가 좀 되게 탈진 그런 느낌처럼 약간 눈앞이 되게 흐릿해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걸 한번 병원에 가봤는데 병원 응급실에 가보라고 하셨고 그래서 갔는데 백혈병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엄마랑 같이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항암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직접적으로 구토하거나 그런 느낌이 너무 싫어서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부작용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사 같은 것도 좀 약간 그 척추에 놓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취를 안 해가지고 할 때마다 너무 불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등에 바늘 꼽히는 게 그런 점에서도 치료가 빨리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치료가 있는 날에는 조퇴해서 진료를 보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고 이제 집에 오는 식으로 그렇게 반복을 했었어요. 특별히 치료를 하고 와서 좀 속이 많이 울렁거리거나 그래서 피곤한 그런 날은 공부를 못 하긴 했는데 그렇지 않은 날에는 이제 회복이 되면 공부를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두 분은 본인이 되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지금은 로스쿨을 지망하고 있는데 국제법 혹은 통상 이런 쪽에서 변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쪽 전문가로 활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명 씨는 어떻습니까? 그냥 일단 임상을 하는 그러니까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원에 통원 치료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니까 저 맡아주셨던 주치의 선생님들 보면서 약간 그 의사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 때문에 몸이 힘들어지면 마음도 같이 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제 주치의 선생님도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좀 많이 막연한 공포심이라거나 힘들어했던 거를 많이 케어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제 마음까지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00일이 안 남았죠. 그러네요, 2021학년도 이 수능이. 이번에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많습니다. 예. 이럴 때 조금 한마디 좀 하신다면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수험생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힘들면 다 같이 힘든 거기 때문에 그만큼 모두들 다 같은 환경에서 놓여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만큼 노력을 하면은 좋은 성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명 씨는요? 공부에 되게 지장이 많으시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평정심을 찾고 그리고 침착하게 수능까지 열심히 노력한다면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프면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건강 조심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요. 이 수능 출제위원을 하게 되면 내가 수능 출제위원이라는 거를 주변에 알려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자가 옵니까? 당신은 수능 출제위원입니다. 엑스맨 이런 느낌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연락이 담당 기관으로부터
출제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은데 가능하시겠느냐 오면은 그 전체 과정이 외부에는 철저하게 비밀입니다. 아니 그러면 며칠 동안 거기 그 이렇게 한 달이 좀 넘습니다.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감금 생활을 하죠. 뭐월 뭐일 어디로 오시라 하면은 그 출제위원들을 호송할 그 차량들이 있고 그 차량을 타고 어딘가로 가는군요. 예, 갑니다. 어딘지는 얘기할 수 없고요. 예. 그러나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차 창밖으로 풍경이 변하는 걸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이런 건 대강 그 정답을 유추해 나가실 거거든요. 짐작합니다. 안대를 끼우거나 그러지는 않는 겁니까? 네. 혹시나 해서 혹시나 안대 해서. 끼워 도착해서 안대를 벗어주세요. 그럼 보통 몇 분 정도가 한 해에 모이세요? 과목별로 좀 다른데 이제 제가 출제를 했던 국어 영역은 뭐 출제위원만 한 30여 분, 검토위원도 거의 20분 가깝고 국어만요. 예, 국어만 한 5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출제를 하고 그럼 몇백 분 되시겠는데요? 예. 영어 듣기 평가 지문을 녹음하는 외국인 성우도 같이 있으세요? 네. 그분들. 아니 네네. 그분들도 계세요? 하이. Good morning, Chris. Good morning, Julie. How was your weekend? 그 출제위원 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생활하니까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죠. 왜냐면 이제 뭐 식사도 또 제공을 해야 되시고 또 뭐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그다음에 일정한 곳에 이제 저희가 갇혀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가다두는 역할을 해주시는 보안요원이죠. 표현이 독특하십니다. 가다두는 역할을. 아니 그 실제로 이렇게 숙소에 한 번 들어가면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외곽에 이제 펜스를 울타리를 쳐서 그 울타리 밖으로는 뭐 펜스를 쳐서. 한 발자국 나갈 수가 한 없습니다. 발자국도? 네. 그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 조그만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또 들어오시고 예외에 뭐 이런 그 상황이라는 건 없나요? 이외에는 내부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그 병이나 부모 상을 당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 수밖에 예. 없겠죠. 늘 그 보안요원이 무조건 같이. 함께 동행합니다. 그 상 중에 기간을 다 잊지도 못하고 그렇겠죠. 잠시 최소한의 그 일만 하고 다시 또 복귀하고 병원에 그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갈 때에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보안요원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또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분께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에? 보안상 이분의 개인정보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 이름이 알려지면은 이렇게 저렇게 유추해 보면은 어느 분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차단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원천 차단을 하는군요. 족구를 이제 같이 네. 하시다가 공이 펜스 밖으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보안요원이 찢어가지고 내부를 확인했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그 현장에 있진 않았는데 그 쪽에 그 보안의 엄격함에 비춰보면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다 차단하려고 그럼 하죠. 쓰레기도 확인하나요? 쓰레기 당연히 확인하죠. 심지어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보안요원분들이 이제 비닐 장갑 같은 걸 끼고 음식물을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혹시나 그 안에. 반출되는 게 있을까 해서 다 그 검사하시고 다른 뭐 생활 쓰레기들도 다 모아서 시험 끝난 뒤에 이제 일괄 그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하시고. 반입이 될 수 있는 건 그럼 어떤 겁니까?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스피커도 들고 오시고 또 색스폰 부시는 분들은 색스폰도 이렇게 짊어지고 오시고 그런 취미 생활은 돼요? 그 시험 출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인쇄하고 전국에 배포하고 이러는 시간이 있어서 그게 약 보름 정도 됩니다. 보름 동안은 출제위원분들이 이제 출제해서 해방됐으니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시죠. 쉬시는군요. 출제위원들끼리 체육대회도 하고 바둑도 두고 탁구도 치고 그럽니다. 그 중에는 그러면 한 좀 20일 정도 일하시고 이제 나머지 보름 정도는 그게 또 좀 자유 시간이 있군요. 예, 아마 그것 때문에 출제 들어가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예. 그 어떤 분들은 그 사교춤이 취미셔가지고 사교춤 교습도 하시고 그 안에서. 예. 또 색스폰은 본인이 색스폰 연주회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 그거 들으러 이제 또 가기도 하고. 그런 조그마한 사회네요. 그 안에. 그 안에 예, 작은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 뭐 북을 가져오신 분들도 있으시다고. 예. 저희 국어 과목에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예. 일 끝나고 북을 땅 이렇게. 근데 그분이 뭐 좋은데. 제재를 한번 받으셨다고. 그 북소리의 횟수나 장단이 외부에 보내는 어떤 신호 아닌가? 신호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 예전에 시험 볼 때 그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까? 모르세요? 저희는 거의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이라서 예. 그런 게 있었군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북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져가셨. 출제 끝나면 돌려드리겠다고 하고서 그냥 순순히 내놓으시나요? 아니면 야 이 사람들아 이게 어떤 무기인지 알아 하면서 좀 옥신각신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아 그러시겠습니까?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좀 이 외부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 그 차단됐다고 해서 외부 소식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TV도 볼 수 있고 또 신문도 그러게 다 옵니다. 그래서 뭐 하루하루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매일매일 확인을 합니다. 뭐 근데 그런 분 중에 뭐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하는 분들도 있죠. 가령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출제 기간 동안에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주식이 없으니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본인이 투자한 주식이.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막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아이고. 그래서 마음고생을 크게 하시는 분들. 이거 수능이고 뭐고 지금 이게 이거 문제도 내야 되지만 지금 내 지금 지금 예, 뭐 저희도 위로할 방법도 없고. 뭐 색스폰 연주를 옆에서 해준다고 하긴 하는데 뭐 색소폰으로 이게 사기춤을 춘다는데 그게 조세. 아유. 합숙소 펜스가 딱 열리고 나갈 때 기분 어떻습니까? 수능 마지막 교시가 시작되어야 이제 퇴소를 할 수 있는데 나간 날 보면은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일찍 가시는 것도 아닌데 아침부터 줄 서 있고 그러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가고 예. 너무 나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퇴소하기 한 2, 3일 전쯤부터 이제 걱정도 되죠. 가면 할 일도 참 많이 쌓여 있고. 그러니까 걱정도 되지만은 또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베네핏. 그렇죠. 우리 조셉이 제일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네핏. 저는 아니 왜냐하면은 중요한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뭐 일단은 자부심이 가장 크겠고요.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게 한다라는?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가장 크지만은 또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죠. 근데 그래도 그렇죠. 그거는 되지 않죠. 굉장히 좀 예. 격조 있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 수준에서 미소가 지어지는 경우. 들어가신 분들은 미소가 지어지는. 그 미소가 지어지지 않았을 때도 있기는 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토크를 하면서 이렇게 격조 높게 웃음을 주시는 토크. 제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배우고 싶어하는 스타일. 아주 딱 말할 단어들. 것만 딱 하시면서 재미있게 그죠? 혹시 얘기 나누면 직업병 같은 거 있으십니까?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저건 맞춤법이 틀렸는데 띄어쓰기가 틀렸는데 하고 또 어떤 분들 말씀하실 때 문장이 잘 호응이 안 되는데 혹시 좀 저희 얘기에도 호응이 좀 잘 안 된 게 있었나요? 이거 뭐 좀 호응이 안 됐습니까? 제가 뒤에 서술어가 없거나 그러니까 앞에 주어하고 잘 이렇게 안 맞는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 정도 지금 뭐 어떻게 될까요? 짧은 시간 안에 하려니.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50% 실력이 쑥 듭니다. 왜냐하면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의식하고 하는데.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그래도 좀 늘어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자기야 교수님이 격조가 있으시다. 내년이면 40인데 좀 어떻게 좀 격조 높게 좀 대화를 할 수 있을지가 따로 좀 찾아뵐 수 없습니까?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끝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요? 예, 예. 지금 좀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래. 맞습니다. 네. 잘 됐네요. 예전에는 오래된 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사당 오락이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때는 있었거든요. 뭐 4시간 잠 붙고 뭐 5시간 잠 떨어진다. 두 분은 어떻습니까? 잠을 충분히 주무셨어요? 근데 저는 잠 못 자면 그 다음 날이 생활이 안 돼서 6시간 반 정도는 자야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희소식 하나를 들었네요. 그죠? 우리 지명 씨는 저도 밤잠은 최소 6시간 잤던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낮잠 1시간. 왜냐면 학교에서도 자긴 잤거든요. 학교에서도요? 그 학교 밥 먹고 나서 그 남은 시간을 네네. 학교 저 수업 때 좀 졸린 선생님 있으시면은 다들 친구들이 이렇게 듣다가 그 종 울리고 선생님 나가시자마자 다들 같이 엎어져 갖고 자고. 아까 이게 뭐 우리처럼 졸립다고 수업 시간에 자는 게 아니고 그걸 참고 가시면 쉬는 시간에. 그 당시 생각해보면 잘 수 있는 선생님, 잘 수 없는 선생님이 나눠졌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있어요, 잘 수 있는 있어요. 선생님이 좀 있다 싶으면은 그냥 날 좀 밤새 놀다가 가서 자고 잘 수 없는 선생님이다 하면은 잠좀 전날 좀 자고. 안 자면 혼자니까. 아니 보통 그 서울대 가고 그러면 이게 플랜카드들 붙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 학교는 안 해줬어요. 안 했어요? 혹시 학교가 어디였죠? 저 대원외고. 외고. 대원 외고니까. 너무 많아서 외고. 붙일 데가 없었나 보다. 진명 씨는 어땠어요? 저희 학교는 제가 그 최초여서 그런지 학교에도 진짜 오랫동안 붙이고 그 학교에서 저희 어머니 하시는 가게에도 붙여주셨어요. 어머님 무슨 가게를 하시는데요? 추어탕집 하셔요. 아. 419 쪽에서. 그 당시에 그 엄마가 이벤트도 하셨었어요. 무슨 이벤트요? 무슨 메뉴 하나 시키면 다른 거 보너스로 1+1 식으로. 우리 아들 지명이 서울대 입학 기념으로 네. 두 분 다 이제 뭐 서울대 입학을 하셨는데 입학하니까 좀 뭐 어떤 점이 좀 좋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춘기를 보통 한 번씩은 겪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그래요? 게 전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가서 좀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수능 만점자가 엄청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자만심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과대포장된 느낌을 즐기면서도 근데 제 역량은 그 사람들이 보는 것만큼은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와서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 혹은 다른 분들, 대학원생분들 그 역량이 크기 때문에 평가를 그만큼 잘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그러면 저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내 역량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그 순 만점자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굉장한 언론에 뭐 이제 주변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다 보니까 그런 시기를 좀 겪으면서 내 스스로 그런 혼란의 시기를 좀 그럴 수 겪으신 것 같아요. 있겠네요.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네. 너무 생각이 깊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놀아야지 이 생각만 하고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신 걸 보니까 되게 존경심이 근데 그렇다고 저도 공부를 그 대학 와서 많이 한 건 되게 많은 생각을 해보신 것 같아서 저랑 되게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기 뭐 두 분이 이렇게 또 토론을 하시는데요. 뭐 틈이 많지 않지만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진짜 많이 배워요. 야 오늘 멜빵 메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났냐? 우리 준홍 씨는 장학 퀴즈에 고등학교 때 나갔는데 방송에서 준홍 프린스로 불렸어요? 그게 제가 나갔을 때 아무도 프린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작가분들께서 그걸 달아주셔갖고 안녕하세요. 대원외고 2학년 민준홍입니다. 네. 야. 친구들이 이제는 놀리는 별명으로 써요. 이게 지금 친구들이 놀리는 변명이에요? 프린스 홍이라고. 프린스 홍. 멋있다. 프린스 온. 이게 사실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이런 프린스란 별명 있는 친구 있으면 가만두지 않죠. 예, 다들 달려들어서 프린스송 부르죠. 아니 혹시 그 두 분은 대학 가서 미팅을 좀 해보셨습니까? 저는 미팅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요? 대학교 3학년인데 소위 말하는 자만추여서 이 인만추 저는 준홍 씨는 지금 만나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어요. 왜냐면 반지가 지금 왼손에 있는 이 커플링이 눈에 딱 들어와서 그럼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 친구는 만점자? 혹시나. 무슨 만점자는 만납니까? 혹시나. 예. 어디 프로그램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조금 친해졌고 그 이후로 좀 시간이 지나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혹시 나갔던 프로그램 장학 퀴즈?
아니요. 아니에요? 어디예요? 그 프로는 학교 프로그램이요. 대학교에서. 아, 학교 프로그램? 아, TV 프로그램이 아니고? 네. 아 진짜. 자 이제 좀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짜져 있을게요. 네, 뭐 학교에서 하는 뭐 어떤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뭐 이런저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 유엔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뭘 보내줘요? 유행을? 유엔 본부. 아, 유행이 아니고 유엔? 네네. 올해 초에 아랍에미리트에 가는 프로그램에 선발이 돼서 갔었는데 거기서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괜찮은 친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아,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뭐 그냥도 아니고 이제 자꾸 뭐 이런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가고 막 유엔 가고 뭐. 우리 지금 뭐 이제 가평이나 뭐 청평 그런 느낌이죠. 뭐 비슷한 거예요. 있으면 민수는 있고. 누구 나왔어요? 누구 나왔어요? 남자분 계셨네. 미안합니다. 때리지 말아요. 입으로 그런 거 아닌데. 할게요. 왜? 아유. 조셉. 뭐 빌리러 왔잖아요. 조셉. 옛날 생각 나네요. 누구 나왔어요? 계셨네. 미안합니다. 아니 혹시